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33개의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괴물 같은 로켓이 처음 발사대에서 점화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대 아래 콘크리트가 통째로 날아갔고 수킬로미터 밖마을에는 재와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 로켓은 무엇이고 인류는 왜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의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중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쉽게 말해 오래된 군사용 로켓을 사보러 간 것입니다. 화성에 식물을 심겠다는 계획을 들고 찾아온 이 남자를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비웃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머스크는 빈손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직접 로켓을 만들겠다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스페이스X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스페이스X는 단순한 민간 우주 기업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한 해에 무려 130회가 넘는 로켓 발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우주 발사 횟수를 합쳐도 스페이스X 혼자의 발사 횟수에 미치지 못하는 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발사 횟수를 가능하게 한 건 단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쓰고 버리던 로켓을 다시 쓰자는 것. 로켓이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로켓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한번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차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바다에 빠뜨리고 끝이었습니다. 펠컨 9,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일단 로켓이 위성이나 화물을 우주로 밀어올린 뒤 혼자 방향을 틀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발사대 위에 다시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펠컨 9 로켓 하나가 지금까지 최대 20번 넘게 재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던 수백억짜리 장비를 20번 다시 쓰는 것, 이것이 스페이스X가 경쟁자들을 따돌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펠컨 9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는 약 120m, 30층짜리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추력, 즉 로켓이 밀어올리는 힘은 약 7,500톤에 달합니다. 아폴로 계획 당시 인류를 달에 보냈던 세턴 5로켓보다 2배 가까이 강력합니다. 스타쉽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래쪽 추진체인 슈퍼헤비는 33개의 랩터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위쪽 우주선 본체가 스타쉽입니다. 이 두 부분이 분리된 뒤 각자 지구로 돌아와 재사용됩니다. 펠컨 9보다 훨씬 크고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놀랍게도 스타쉽의 첫 번째 통합 발사 시험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대에서 점화가 시작됐을 때 33개의 엔진이 만들어낸 충격파가 발사대 콘크리트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발사대 주변은 거대한 분화구처럼 파였고 콘크리트 파편과 모래가 수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로켓은 발사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했지만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에게 폭발은 끝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4년 스타쉽은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발사대 아래에는 콘크리트 대신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냉각 시스템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분리에 성공했고 슈퍼헤비 1단 로켓은 바다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다섯 번째 비행시험에서 인류는 전례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슈퍼헤비 1단 로켓이 발사대로 돌아와 발사탑에 달린 거대한 기계팔, 일명 메카질라라고 불리는 장치의 공중에서 그대로 낚아채워졌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로켓을 젓가락으로 짚듯이 잡아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항공우주 전문가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스타쉽은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에 걸고 있는 꿈은 화성 이주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인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빛이 3분에서 22분을 달려야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깝고 어느 날은 멀어지는 이 거리를 우주선으로 이동하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스타쉽 한 대가 한 번에 1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로켓을 1000대 만들어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약 2년에 한 번의 발사창 때마다 동시에 쏘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타쉽의 발사 비용 목표는 1회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정도면 화성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펠컨 9이 발사대에 착륙하는 장면도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불편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타링크 위성, 스페이스X가 띄우고 있는 인터넷 위성 수천 개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줄기를 만들어내며 천체 관측을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은 약 6,000개를 넘었고
최종 목표는 42,000개에 달합니다. 지구 저궤도, 즉 지상에서 약 550km 고도의 하늘이 위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의 규제 갈등도 끝이 없습니다. 스타쉽 발사 허가를 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머스크는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우주를 향한 야망과 지구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스페이스X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가 정말 화성에 도시를 세울 수 있을까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얇습니다.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도 없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이 로켓 기술 못지않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 중반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그보다 더 빠른 일정을 구상 중입니다. 누가 먼저 화성의 흙을 밟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2년 러시아에서 중고 로켓 협상에 실패하고 비행기에 오른 한 남자가 노트북을 펼쳤을 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3개의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는 스타쉽은 그 노트북 위에 계산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단 하나의 행성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종에서 2개의 행성을 가진 종으로 넘어가는 문턱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보카치카의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